오늘은 제가 영웅놀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시대적으로 또는 분야별로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도 특히 지금 언급하고자 하는 부류는 정치적인 성향을 띠는 부류의 영웅들인데요. 어떤 종류의 영웅이든 영웅이라고 할 때에는 앞에서 대중을 이끄는 그룹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도 사회의 흐름을 크게 바꿔오는 사람을 뜻하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소수의 뛰어난 자들이 앞에 나서서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을 따르는 과정 속에서 인류 문명의 발전을 거듭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류 문명의 발전 단계 중에서 1단계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2단계의 과정에 있어서도 역시 우리의 역사는 분명히 극소수의 집단에 의해서 거의 만들어져 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 대중들은 늘상 앞에서 이끄는 자들이 하자는 대로 이리저리 그냥 끌려다니면서 그들에게 각자의 운명을 맡긴 채로 어떠한 측면에서는 수동적으로 살아왔다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의 일반 대중들은 평균적인 지식의 수준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그들보다 어느 면에서든지 앞선 사람들이 어떤 논리를 앞세우고 주장을 펼치고 이슈를 만들어내고 하면 얼마든지 우르르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었죠. 일테면 이런 거죠. 일반 대중들의 지식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소수의 앞선 자들이 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지식의 발전으로 일반 대중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예요. 말하자면 인간 진화의 완성도가 평균적으로 70%에 많이 가까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의 힘을 발휘하던 선두그룹의 지식 수준과 일반 대중의 지식 수준이 과거처럼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수치로 표현해보자면 과거에는 앞선 자들의 지식 수준이 대략적으로 60% 안팎이라 했을 때 일반 대중들의 평균치는 기껏 해봐야 30% 40%대에서 놀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이 간격이 어느 때부터는 점점 좁아져서 지금은 두 그룹 간의 수준 차이가 기껏 해봐야 10%에 안팎에서 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연의 법칙상 나의 질량으로 상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나의 수준의 완성도가 상대의 그것보다 30% 이상으로 높아야 한다고 했을 때 이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말하자면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지고 똑똑해졌기 때문에 앞에서 이끌어가던 소수의 그룹들이 일반 대중을 쥐락펴락하면서 조정하기가 굉장히 버거운 상태가 된 것이고요. 따라서 몇몇 사람들이 나만의 논리를 앞세워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고 나아가서 사회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심히 역부족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보세요. 대통령 하면 예나 지금이나 대통령제의 대통령일 뿐 왕은 아니죠. 그러나 불과 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뭐라고 욕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아마 꿈에도 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어떻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죄다 물어뜯고 비판하고 욕을 하고 심지어는 하야시키기도 하는 시대가 왔고요. 그런다고 해서 옛날처럼 누가 어디에서 나와서 잡아가지를 않아요.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수준의 언론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옛날에 삼천교육대 운운하던 시대에만 해도 생각도 못했던 일이 지금은 밥 먹듯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일반 국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앞에서 설쳐대는 이들이나 뒤에 앉아있는 우리들이나 뭐가 그리 다른가라는 생각이 잠재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겠죠. 인간 의식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말에 대해서 잠시 깊이 있게 파보자면 이런 거죠. 물질에도 무게가 있고 인간의 영혼에도 무게가 있다고 했을 때 인간 영혼의 경우는 무게라고 하지 않고 특별히 질량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영혼의 질량이라고 할 때는 물리적인 무게와 같은 형이 하학적인 개념이 아니고 지식의 수준 또는 의식 수준과도 같은 형이 상학적인 측면의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요. 비유컨대 굉장히 무게가 가벼운 손뭉치나 얼기설기 뭉쳐놓은 지푸라기 정도의 물질이라면 큰 자루에 아무리 많은 양을 수저 넣었다고 해도 별로 무겁지 않기 때문에 한 손으로도 얼마든지 들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겠지만 단단하고 무거운 돌덩이 같은 큰 자루는 손 쉽게 번쩍 들어서 어디로 옮긴다는 것 자체가 힘드는 것처럼 과거 사람들의 질량이 손뭉치나 지푸라기 더미의 수준이었다면 지금의 사람들은 무거운 돌덩이 정도로 개개인의 질량 수준이 성장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앞선 어떤 사람이 앞에서 이끌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논리에 딸려가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어느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움직이기에는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의 질량이라는 것도 질량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나의 질량에 힘이 있어야 상대의 질량의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처럼 누군가의 설익은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즉 내가 아무리 잘 나가는 지식인이라고 해도 나의 말에 사람들이 어지간하면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과거에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시대적으로 영웅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을 따랐죠.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사실은 인류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대중의 대표 역할을 하는 일부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 가도록 맡겨두는 시대가 아니고 국민 개개인이 새로운 버전의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을 해서 바람직한 흐름을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일반 사람들의 의식은 이렇게 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누가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하면서 이 사람들 뽑아놓으면 살기 좋은 세상이 금세라도 올 것이라는 착각을 하면서 투표를 하죠. 그러나 역시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뽑아놓은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전혀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닫고 실망을 하게 되면 여지없이 분노를 하면서 나쁜 놈들이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가 없다 하면서 욕을 하죠. 가만히 보면 이러한 패턴이 특히 최근 4, 50년 동안 굉장히 일정하게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잔뜩 기대하고 뽑아놓고 실망하고 또 속고 욕하고 다시 기대하고 또 뽑고 또 기뻐하다가 역시나 다시 실망하고 하는 패턴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를 않아요. 역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줄 누군가를 끝없이 찾고 있죠. 이것은 다름 아닌 영웅놀이의 전형적인 패턴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들의 영웅놀이에 영웅 역할을 해줄 대상을 항상 찾아 헤매고 누군가가 나타나면 예의 그 영웅놀이에 다시 한번 빠져든다는 거죠. 이 사람이 세상에 나와야 사회가 바르게 돌아갈 거라는 헛된 기대를 하면서 그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들이 영웅으로 삼는 그 대상만 매번 바뀔 뿐 결코 끝나지 않을 이 놀이는 지금도 아주 인기리에 성행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 현상의 일부가 되어버렸죠. 지금 영웅놀이에 집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보고 있으면 참 재미가 있는데요. 영웅 역할을 하는 사람은 주로 이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얼토당토하는 경제 복지를 들먹이고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모든 국민들에게 돈을 얼마씩을 나눠줄 것이고 가만히 앉아서 별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기가 막힌 복지 사회를 내가 만들어 줄 것이라면서 나를 밀어만 준다면 내가 혼자 다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는 등의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더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것을 또 액면 그대로 믿고 우르르 모여서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돈까지 갖다 바치는 어마어마한 집단의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영웅놀이에 빠져있는 가장 대책 없는 영혼들의 행태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경우죠. 이렇게 수준이 들어차지 않은 영혼들은 의존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누가 알아서 다 해주는 것을 가장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자기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누군가가 나서서 살기 좋은 세상을 다 만들어 놓은 후에 나는 몸만 쏙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 믿고 또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거죠. 얼마나 편하고 핸디합니까? 나는 아무 노력도 할 필요가 없으니 말이죠. 이런 의존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그런 사기꾼들의 말에 현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당사자는 누구보다도 그들의 그런 약점을 잘도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편 삼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고요. 이렇게 분별을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등에 업고 활동을 하는 가짜 영웅들이 세상을 누비고 다니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의 시대는 구버전에서 새로운 버전으로 거듭나는 과도기의 시기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향의 가짜 영웅들 또는 종교적인 성향의 가짜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종교적인 색채에 정치적인 색채를 혼합을 해서 지금의 세상을 한순간에 뒤집어 엎어서 좋은 세상을 혼자 만들어 보겠노라고 정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황당무계한 멀티칼라형의 영웅도 동시에 존재하는 이런 혼란의 시대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나날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물질 우주가 완성의 단계에 돌입하기 직전에 정리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수학계에 접어들게 되면서 지상의 인간 영혼들의 완성도에 따라 도태시킬 자들과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갈 자들을 세분해서 골라내고 있는 대자연의 주도 면밀한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대자연이 이 일련의 작업을 위해 쓰고 있는 도구라면 가짜 영웅이나 가짜 선지자 또는 바이러스의 창궐 아니면 때로는 자연재해와 같은 것들이 있겠죠. 대자연이 일하는 방식은 늘 그러했던 것이고 이 모든 방편들은 효과적인 필터를 적재적소에 사용함으로써
필요한 대상을 정확하게 골라서 걸러내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현상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배경에서 스스로의 의식의 완성도가 낮을수록 이치에 닿지 않은 논리를 펼치는 자들에게 쉽사리 현혹이 되고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종교의 교리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바이러스나 자연재해의 희생이 되기도 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들로서는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인데요. 만약 누군가가 나와서 내가 세상을 구하겠노라고 하고 있다면 그가 진정 세상을 구하러 나왔는지 아니면 어지럽히러 나왔는지를 분별하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나만 믿고 따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고 하는 자들의 경우고요. 둘째로는 내가 나서서 움직이면 세상의 모든 경제적인 불평등이 해소가 될 것이라며 떠들어대는 자들의 경우죠. 셋째로는 반드시 어떤 집회를 정기적으로 열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한 다음 자신의 영적인 재주를 과시하면서 돈을 거두어들인 자들이에요. 넷째로는 중세시대의 면죄부 판매와 비슷한 어떤 요상한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것을 구입하게 되면 어떠어떠한 형태의 영적인 안락이나 메리트를 누릴 수 있다고 현혹하는 자들이죠. 다섯째로는 그렇게 모은 경제의 힘으로 자신의 힘이나 권위를 나타내는 궁이나 신정과 같은 물질적인 상징을 만들어내는 데에 오직 집중하는 자들인데요. 이러한 종류의 자들은 10중 8구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지럽히러 나온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분명히 맞을 거예요. 강조하여 말씀드리자면 영웅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시대는 인간 진화 단계의 1단계와 2단계에서 끝이 났어요. 인류의 문명이 완성되는 시점인 3단계의 시점에서는 의식 수준의 측면에서 한참 자격 미달인 자칭 영웅이 혼자서 세상을 이끌고 더 한참이나 모자란 대중들이 그에 따르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실력을 갖추어서 스스로 공으로 거듭난 자들이 앞에 나서서 나머지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시대라는 거죠. 우선적으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개인들이 시대의 수준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고 안목을 키워서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우리의 높은 안목으로 뽑은 후에 그들이 앞에 나서서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뒤에서 직접 도우면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들의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총체적인 사회의 질량이 높아졌다고 했을 때는 과거에 있어처럼 소수의 인원이 끌고 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소수의 그룹이 끌고 갈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사회를 만져나가는데 직접 동참을 해야 비로소 이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아직은 아쉽게도 실질적인 의미에서 훌륭하게 거듭난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만한 실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러나 그만한 실력을 결코 갖추지 못한 몇몇의 대표자들이 절대로 사회를 바꿀 수 없어요. 선거 때마다 사람만 대충 뽑아놓고 너를 뽑아놓았으니 내가 앞에서 이것저것 다 알아서 하라고 놓아두고 우리는 먹고 사느라고 신경도 안 쓰고 살다 보면 절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우리가 뽑아놓은 그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들이 할 일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은 우리가 사람을 바르게 뽑아놓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게다가 그들은 그들이 알아서 모든 일을 바르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고는 우리는 나 몰라라 뒷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온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누구의 탓이죠? 그들의 탓인가요? 잘못된 사람을 뽑아놓은 우리들의 탓이라고 봐야겠죠. 우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결과들을 온몸으로 지금 겪어가면서 끝도 없는 떼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누군가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대신에 나를 바르게 갖추려는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나 하나가 바르게 잡혀야 이 사회가 눈꽃만큼이라도 바르게 잡혀나갈 수 있음을 아는 수준 높은 주인의식의 장착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시급하다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오늘 제가 드리게 되었어요. 아무쪼록 가짜 영웅과 진짜 인재를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